서울. 새벽 4시 50분. 을지로 입구역 1번 출구 앞. 노란색 택시 한 대가 도로 옆에 멈춰 서 있다. 운전석 창문엔 김이 서려 있고 안에는 흐릿한 라디오 음악이 들린다. 서민재 43세 택시기사. 운전대에 기댄 채 혼잣말. 오늘도 한 푼 벌려면 벌써 나와야지. 그는 눈을 비비며 시동을 건다. 택시는 조용히 움직이며 서울 도심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장면 전환. 을지로 편의점 안. 작은 히터기 앞에 쪼그리고 앉은 여자. 머리는 정리되지 않았고 눈 밑엔 깊은 그늘이 있다. 조하영 38세 편의점 야간 근무자. 전기포트를 올리며 오늘도 컵라면이네. 아버지 병원비만 아니면. 잠시 멈춘다. 컵라면 봉지를 뜯으며 먼 곳을 바라본다. 유리창 밖으론 아직 캄캄한 서울의 새벽이 흘러간다. 하영, 편의점 유리문에 휴게 중이라는 종이 붙이고 나와 걷는다. 맞은편 도로 민재의 택시가 멈춰선다. 서민재. 어디 가세요? 조하영 조용히 고개 끄덕이며 서울대병원 쪽이요 응급실. 하영이 타고 조용히 문이 닫힌다. 택시 안 라디오는 작게 클래식 음악을 틀고 있다. 서로 말이 없다. 오히려 그 침묵이 편하다. 서민재 백미러를 보며 조용히. 가족분이 편찮으세요? 조하영 고개를 푹 숙이며 네, 아버지 말기암이세요. 간병비랑 약값에 그냥 매일이 전쟁이에요. 서민재 작게 웃으며 저도 비슷해요. 인생의 뒤통수 맞고 지금은 사람도 다 잃고 그냥 운전대에 붙잡혀 사네요. 조용한 공감의 침묵이 흐른다. 민재는 거울로 하영을 한 번 더 바라본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다. 피곤한 얼굴. 하지만 입술은 깨물고 있다. 서울대병원 앞. 하영이 내리며 지갑을 꺼내는데 민재가 손을 흔든다. 서민재. 됐어요. 이른 새벽엔 그냥 마음으로 봤죠. 조하영 놀란 듯. 안 돼요. 전 이러면 불편해서. 서민재 웃으며 저도요. 그쪽 마음 알겠으니까 나중에 따뜻한 커피 한 잔 사요. 언제 또 만나면. 하영은 멍하니 그 말을 듣고 있다. 그리고 가볍게 인사하고 병원 쪽으로 사라진다. 민재는 잠시 그대로 앉아 있다가 다시 시동을 건다. 며칠 후. 을지로 기사식당 오기산의 국밥. 오명숙 58세 식당 사장. 민재 씨 얼굴이 왜 그래? 요즘 더 깡말랐네. 밥 안 먹고 다녀? 서민재. 먹고 다녀요. 그냥 소화가 안 돼요, 요즘은. 오명숙. 내가 봤을 땐 몸보다 마음이 체한 거야. 오늘은 소고기 무국이야. 말 안 해도 한 그릇 나갈 테니까 기다려.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다. 잠시 후 따끈한 국과 밥이 놓인다. 그는 한 숟갈 떠먹고는 천천히 눈을 감는다.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가 식당 문을 연다. 조하영. 여기 혹시 택시기사분들도 식사해요? 오명숙. 그럼요, 기사님이든 누구든 다 받아요. 들어와요. 처음 봤는데? 민재가 놀라 고개를 들자 하영도 민재를 발견한다. 잠시 서로의 눈이 마주친다. 그때처럼 조용히. 조하영 작게 웃으며 다시 만났네요. 커피 말고 밥 한 끼 사드릴게요. 민재는 웃는다. 오명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간다. 그녀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피어오른다. 화면 어둡게. 민재의 택시는 다시 새벽길을 달린다. 옆자리는 빈자리지만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다. 내레이션 민재 목소리 잔잔하게. 누군가의 하루에 잠깐 멈춰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게 어쩌면 인연이란 건지도 몰라요. 잠깐의 인연 -2부. 을지로 기사식당. 오전 10시 무렵. 민재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다 하영이 먼저 계산대를 향해 간다. 서민재. 잠깐만요. 제가 먹은 것까지 왜? 조하영 고개를 살짝 돌리며 그때 새벽 택시 요금. 이게 그 커피값이에요. 오명숙 웃으며 요즘 세상에 이런 정 넘치는 손님들 보기 힘든데 보기 좋다. 민재와 하영 둘 다 민망한 듯 웃는다.
잠시 후 민재가 먼저 식당 문을 연다. 서민재, 오늘도 병원이세요? 조하영 고개 끄덕이며 네. 아버지 상태가 요즘 더 안 좋아지셔서 간병인도 끊었어요. 서민재 머뭇거리며 지금 제 근무 비번이에요. 병원까지 태워드릴까요? 하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은 함께 택시에 오른다. 라디오는 클래식 대신 조용한 피아노 음악이 흐른다. 병원 앞. 도착 후. 조하영. 사실 저 사람 믿는 거 별로 안 해요. 사는 게 늘 벼랑 끝이라 기대라는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서민재. 그럼 오늘은 제가 그 기대 깨뜨려 볼게요. 다음에도 또 태워드릴 테니 병원 끝나면 문자 주세요. 하영은 민재를 쳐다보며 아주 작게 웃는다. 조하영. 그럼 그때는 제가 김밥이라도 쌀게요. 며칠 후. 비 오는 저녁 민재는 병원 앞에서 하영을 기다리고 있다. 하영은 비를 맞고 뛰어나온다. 젖은 머리, 축 처진 어깨. 서민재. 우산이 없으면 전화를 하시든가. 조하영 조용히 웃으며 누구 기다리게 하는 건 싫어서요. 민재는 그녀에게 수건을 건넨다. 하영은 무심히 수건을 받아 쓰고 택시에 탄다. 조하영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 오늘 위독 판정 받았어요. 민재는 아무 말 없이 라디오를 끈다. 택시 안이 조용해진다. 조하영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곧 떠나실 수도 있다고. 근데 눈도 못 마주치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더 미안하고 더 슬퍼요. 민재는 천천히 택시를 골목으로 세우고 시동을 끈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한다. 서민재. 어머니 장례식 때 저도 마지막 말을 못했어요. 병실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섰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게 마음에 박혀서 아무리 일을 해도 안 잊혀지더라고요. 하영이 조용히 그를 바라본다. 민재는 손을 운전대에 얹은 채 눈을 감는다. 서민재. 가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장면 전환. 병실. 하영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간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는다. 조하영 작게. 아빠 나야. 이젠 안 도망갈게.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손을 꼭 쥔다. 하영의 눈물이 조용히 떨어진다. 며칠 후. 민재는 택시를 몰고 을지로 골목길을 지난다. 식당 앞에 하영이 서 있다. 손엔 도시락 가방. 조하영. 진짜 김밥 쌌어요. 참치랑 단무지. 그리고 어제 끓인 미역국도 있어요. 서민재 웃으며. 누가 생일이라고? 조하영 작게 웃으며. 아니요. 그냥 고마운 날이에요. 민재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잠시 말없이 서 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린다. 장면 전환. 두 사람은 식당 옆 작은 벤치에 앉아 함께 김밥을 먹는다. 비는 그쳤고 서울의 저녁 하늘이 살짝 붉게 물들고 있다. 서민재.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나도 되는 걸까요? 조하영. 그럼요. 잠깐의 인연도 자주 보면 인연이 되잖아요. 민재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본다. 하영의 얼굴엔 오랜만에 편안함이 깃들어 있다. 내레이션 하영 목소리 잔잔하게. 어쩌면 사람은 거창한 구원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하루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살 수 있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잠깐의 인연 -3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앞. 벽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다. 하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다. 의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나온다. 의사. 직계 가족이시죠? 오늘 새벽 편안히 가셨습니다. 하영은 천천히 고개를 든다. 눈물은 없다. 대신 얼굴에 깊은 정적이 흐른다. 장례식장. 민재가 조용히 들어선다. 작은 빈소 안 하영은 검은 옷을 입고 상주 리본을 달고 있다. 그녀는 민재를 보고 약간 놀란 듯 웃는다. 조하영. 올 줄 몰랐어요. 서민재. 안 올 이유가 없었어요. 민재는 조용히 향을 올리고 하영 옆에 나란히 앉는다. 두 사람 사이엔 말이 없다. 대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시간이 흐른다. 장례 마지막 날.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민재는 하영을 집까지 데려다 준다.
하영은 조용히 반지하 고시원 문 앞에 선다. 조하영. 이런 데서 산다고 하면 좀 창피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냥 괜찮아요. 서민재. 창피한 거 없어요. 누구보다 잘 버티고 있는 거니까. 하영은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가 문을 열려는 순간 민재가 조용히 말을 꺼낸다. 서민재 망설이다가 저 사실 딸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제 곁에 없지만 하영이 놀라며 그를 바라본다. 민재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진심을 꺼낸다. 서민재. 결혼도 했었고 행복한 시절도 있었죠. 근데 택시 몰다 사고가 났어요. 제가 운전하던 차에 만취한 음주차가 박았고 뒷자리에 있던 아이는 민재는 말을 잇지 못한다. 하영은 말없이 그의 손을 살짝 잡는다. 조하영. 그렇게 조용히 살았던 이유 이제 알겠어요. 서민재 웃으며 이젠 자주 말하게 되네요. 이상하게 당신 앞에서는 며칠 후 을지로 기사식당. 오명숙 사장이 두 사람을 보고 웃는다. 오명숙. 요즘 둘이 붙어 다닌다 했더니 진짜 그 사이 뭐 있나 봐. 서민재 민망하게. 아니에요. 그냥 커피 빚 갚는 사이죠. 조하영 웃으며. 그럼 이제 국밥으로 갚아야겠네요. 셋은 웃으며 함께 국밥을 먹는다. 식당 안엔 따뜻한 김이 오르고 벽에는 한 사람의 정이 한 끼보다 더 뜨겁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을지로 골목을 걷는다. 하영은 하늘을 올려다본다. 조하영.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휑한데 왠지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준 느낌이에요. 민재는 하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한다. 서민재. 그 빈자리. 혹시 나도 조금 앉아도 될까요? 하영은 천천히 그를 바라본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진다. 조하영. 그러면 저도 당신 마음 한자리에 앉아도 돼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본다. 주변엔 아무 말도 없지만 그 눈빛은 하나의 약속이다. 내레이션 하영의 목소리. 삶이란 늘 정해진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았다. 잠깐의 멈춤 뜻밖의 인연이 가끔은 내일을 버티게 한다. 을지로. 늦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아침. 하영은 기사식당 앞에서 반찬통을 정리하고 있다. 민재는 뒤에서 커피 두 잔을 들고 다가온다. 서민재. 오늘도 김치 깍두기 정렬까지 완벽하네. 조하영 웃으며. 서비스란 게 원래 디테일에서 갈리는 거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식당 앞 벤치에서 커피를 마신다. 민재는 손등을 햇살에 비춰보다가 조용히 말한다. 서민재. 요즘 손이 따뜻해졌어. 전엔 손끝이 늘 차가웠는데 이상하지. 조하영. 사람이 따뜻해지면 손도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민재는 미소를 짓고 하영의 손을 살짝 잡는다. 장면 전환. 택시 안. 민재는 낮 근무를 마치고 을지로 방향으로 운전 중이다. 조수석에는 작은 도시락 가방이 놓여 있다. 라디오 DJ 잔잔한 목소리. 오늘도 하루를 버티고 있는 당신에게 누군가의 조용한 응원이 닿기를 바랍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도시락 가방을 살짝 두드린다. 저녁. 식당 안. 하영은 간단한 국과 반찬을 민재 앞에 놓아준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밥을 먹는다. 식당 한켠엔 따뜻한 조명 아래 작은 메모가 붙어 있다.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됩니다. 잠깐의 인연도 때로는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명숙 사장이 그 메모를 보며 흐뭇하게 웃는다. 오명숙. 이젠 정말 보기 좋아졌네, 둘 다. 내가 보증할게. 잘 살 거야, 너리. 하영과 민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웃는다. 식당 안엔 따뜻한 김이 오르고 창문 밖엔 노을이 물든다. 며칠 뒤. 을지로 벽면에 새 간판이 붙는다. 오기산의 식당 마이너스 마음이 뜨거운 국밥집. 그 아래 작은 글씨 하나가 보인다. 서민재 조하영 공동 운영. 화면 마지막. 민재의 택시가 새벽길을 달린다. 이번엔 조수석에 하영이 타고 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본다. 그러다 민재가 살짝 입을 연다. 서민재.
이 길 혼자 다닐 땐 끝도 없이 어둡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괜히 덜 외롭다. 조하영. 혼자일 땐 길도 벽처럼 느껴지죠. 둘이 있으면 그냥 창문 같아요. 민재가 웃는다. 하영은 눈을 감고 조용히 그 순간을 음미한다. 내레이션 하영 목소리.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때론 잠깐의 인연이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해 찾아온 것일지도 모른다.